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권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했고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 울산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경선 승리 이후 첫 방문입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 출정식을 국회에서 가진 이후 첫 방문지로 울산을 택했습니다. 이 후보는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거 3,000원인데 내 커피 사먹겠습니다. 먹으면서 네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전통시장에 운집한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연신 환호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울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지역과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위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방 청년들의 불만과 불안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저성장에 원인이 된 불평등과 양극화, 격차와 불공정을 조금이라도 고쳐내고. 울산 방문을 마친 이 후보는 부산으로 이동했으며 주말에는 창원과 경남을 순회 방문하는 등 영남권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과 광주, 강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울산시는 에너지 중심, 광주시는 신소재 중심, 강원도는 의생명 중심의 고자기장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세계 권역별 연구 기반을 총괄 지원하게 됩니다. 고자기장 기술은 청정에너지원 개발과 에너지 효율 극대화, 탄소 배출 저감 등의 응용이 가능한 기술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벤처투자가 1,200억 원 이상의 동남권 지역류대 벤처 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경남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벤처투자는 공동으로 840억 원의 지역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출자금을 합해 2024년까지 1,2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펀드는 2024년까지 매년 2개 정도 공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울산과 경남 지역 소재 혁신기업과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 4차 산업혁명 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지역 내 5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지역기업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8.6%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이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과다한 비용 지출이 57.1%로 가장 높았으며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신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이 28.8%로 가장 높았고 탈탄소 혁신기술 개발이 19.2%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인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재검토를 요청하고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투자와 탈탄소 혁신 기술 개발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삼건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어제 울산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직무수행 계획 발표, 능력과 정책, 전문성 검증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5일 제3차 특위를 열고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비대면 세상이 한 걸음 더 빠르게 우리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도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인 메타버스가 접목돼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북구의 한 중학교 교실입니다.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인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 나만의 아바타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 아바타가 완성되자 강사의 초대로 메타버스 공간으로 속속 입장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곳은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신불산 억새평원. 억새들을 배경으로 아바타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화단까지 만들어 봅니다. 학생들은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가상 공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듭니다. 현실 속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해보고 구현해보니까 엄청 재밌었고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확장 가상 세계가 펼쳐진 곳은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마치 게임을 하듯 인공암벽인 클라이밍까지 해보며 가상 체험을 합니다. 학생들은 실제 현장을 찾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다는 색다른 경험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게임이나 유튜브 등 시간대의 용도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친구들과 미션 수행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해서 좋았습니다. 학교 측도 메타버스 운영을 통해 대면 현장 학습을 대체할 수 있고 학생들의 소통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체험활동을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앞으로 새로운 교육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만들어 전체 학교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한 걸음 더 빨리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비대면 활성화 시대. 교육 현장에서도 메타버스가 접목되면서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내일설계지원센터와 승강기 안전공단 등 9개 기관과 60+ 세대 일자리 연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일자리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내일설계지원센터는 은퇴자와 퇴직자의 재취업 교육을 하게 되며 승강기 안전공단과 주택관리사협회 등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연간 30명에서 35명씩 오는 2023년까지 10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울산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5인 신고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운찬 시의원은 올해 9월까지 1,692건의 5인 신고 가운데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1,335건에 이른다며 소방시설이 자주 오작동하는 건물은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으로 5인 신고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황세영 시의원은 소방서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이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로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양사들의 경우 안전센터의 위생지도와 식당 운영을 관리하고 있지만 출장 여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에서 올해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섭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다문화 학생 수는 2019년 9명에서 올해 17명, 피해 학생 수는 2019년 6명에서 올해 18명으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기자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니스트에 사재 300억 원을 기부한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과 관련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울산 향토기업인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이 유니스트에 학교 발전 기금으로 3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뉴스, 지역에서 아주 큰 뉴스였기 때문에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유니스트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자신의 꿈꾸는 미래와 똑 닮아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현동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울산에 향토기업이 여러 곳이 있는데 덕산그룹도 그중에 한 곳 아주 건실한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덕산그룹은 현재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울산의 강소기업 중 하나인데요. 예. 그룹사 전체의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덕산 하이메탈은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 솔더볼 점유율에서 세계 2위, 덕산 네오룩스는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량에서 세계 1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명실공히 울산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제 울산 하면은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인데 울산에서 반도체 관련 사업으로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전통 산업에 관심이 컸던 시절에 매우 앞선 반도체에 뛰어들었다면 대단한 분인데 이준호 회장 어떤 분인가요? 올해 75세의 이준호 회장은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네. 울산에서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 기업인입니다. 이 회장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중공업 공채 1기로 입사해 사회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이후 현대 전공으로 회사를 옮겼다가 1982년 37세의 나이로 덕산그룹의 모체가 된 덕산산업을 창업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육룡 알루미늄과 아연 도금업체로 출발한 덕산산업이 외환위기 이후 경련난에 빠졌을 때 이준호 회장의 선택은 혁신이었습니다. 네, 어려운 고비가 좀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중화공업 회사들이 중심이던 울산에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최초의 공장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인데요. 1999년 설립한 덕산 하이메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예. 당시 반도체 패키징 소재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였는데 과감한 도전의 시련도 많았습니다. 시련? 예를 들면요? 개발 초기 불량품이 쏟아지고 생산량도 나오지 않아 핵심 인력이 유출되는 등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2002년 찾아온 후두암으로 6개월간 병마와 아이고. 싸우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저런 이제 안정된 직장을 과감하게 박차고 사업에 도전을 해서 성공하신 분 들어보니까 우여곡절도 좀 있긴 했지만 말이죠. 이런 분들은 그때 보통 사람들하고 경영 철학부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달랐습니다. 네. 이준호 회장은 인재 중심 경영 철학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덕산그룹의 주요 3개사는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개발 인력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또한 개발 인력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시행해 인재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데요.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유화 푸른 재단을 설립해 예.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80명의 5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예. 이 밖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리가 잘 몰랐던 기부가 더 많이 있었군요. 이제 300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유니스트에 기부하게 된 배경과 계기 이런 게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평소 꿈꿔오던 미래와 유니스트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과학기술 인재를 중심으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 회장이 유니스트 이용훈 총장을 만나면서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용훈 총장이 퍼스트 무버 유니스트라는 책을 이준호 회장에게 건넸는데요. 예. 유니스트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과 울산의 산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비전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용훈 총장을 만난 것이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니스트가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국에 과기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과 면에서 유니스트가 굉장히 앞서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9년 첫 신입생을 받은 유니스트는 올해로 개교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탁월한 연구력과 창업 실적을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가 발표한 세계 대학평가에서 국내 5위에 올랐고 예. 개교 50년 이하 대학평가에서는 세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논문의 질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논문 피인용도를 평가하는 네덜란드 라이덴 랭킹에서 유니스트는 5년 연속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기술 창업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오면서 현재까지 교원 창업 57개, 학생 창업 69개 등 126개의 회사를 배출했습니다. 예. 이들 기업의 가치는 6,800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짧은 역사에 비해서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우리 이현동 기자가 일주일에 한두 건씩 유니스트가 해낸 깜짝 뉴스를 기사로 써내는데 앞선 연구력, 기술 창업 역량을 살려서 산업소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이런 역할도 지금 유니스트가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스트는 동남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퍼스트 무버, 즉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 바이오 헬스의 새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9월 인공지능 대학원이 개원했고 올해 3월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 또한 지난 9월에 국내 최초의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을 개원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탄소 중립 융합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니스트의 이런 사업과 계획들이 성공하려면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회장의 이번 기부금 어떻게 사용한답니까? 네, 유니스트는 이번 기부금으로 챌린지 융합관을 건립할 방침입니다. 이곳은 과학기술계 BTS로 성장할 미래 인재들이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혁신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유롭게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질 계획인데요. 예. 이 회장은 이 챌린지 융합관 건립으로 본인이 꿈꾸는 미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의 이번 통큰 기부는 울산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유니스트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울산의 대표적 향토 기업이 앞장섰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준호 회장의 꿈이 유니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울산에서 이종하 선생 가문의 통큰 기부에 이어서 이준호 회장의 통큰 기부 아주 흐뭇한 소식이어서 이현동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기기를 파손한 노조 간부들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과 노조 간부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노조 간부 8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을 막기 위해 임시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한 데 이어 회사 보원요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거나 특혜를 준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울산 지역 환경 컨설팅 업체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울산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와 뇌물 공여 관련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역 환경업체로부터 현금과 회식비 등을 받은 전직 울산시 공무원과 정부 사업 선정 대가로 현금과 향응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3명, 이들에게 뇌물을 준 울산 지역 환경업체 대표와 직원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전직 울산시 공무원과 환경업체 대표는 구속했습니다. 중구청이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 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와 온열의자를 설치 운영합니다. 바람막이는 겨울철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 79곳에 설치하고 내년 4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온열의자는 현재 학성공원과 홈플러스 중구점 등 9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달 말까지 태화루 사거리와 반구일동 주민센터 앞 등 14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